다음은 커피의 재배에서 건조까지입니다. 재배하려면 먼저 품종을 알아야겠죠. 어떤 품종이 있는지. 제가 이쪽에 정리한 내용은 책 중간에는 그냥 옛날 방식의 식물 분류를 해놨다가요. 좀 그래도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커피 같은 경우는 꽃 피는 식물이죠. 꽃 피는 식물 중에서 겉씨 아니고 속씨. 속씨 중에서 국화군이네요. 초국화군 중에서 자 용담목, 꿀풀군 중에서 용담목 중에서 이 커피, 시자나무학과, 꼭두손이과의 시자나무학과.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본 것은 사실은 식물이 같은 과라면 그래도 공통성이 있을 거잖아요. 커피 비슷한 식물이 뭐가 있지? 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게 해봤는데 딱 마땅하게 이 커피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건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메인스트림은 아닌 거죠. 흔히 쓰고 있는 건 아니고 우연히 발견된. 그러니까 실제로 음지식물이고요. 왕성히 자라서 남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틈새 작물인 거죠. 식물 중에서도. 그 틈새에서 자기의 고유의 전략으로 살아남은 품종에 가깝고요. 커피 같은 거 품종은 뭐 전문적으로 잘 다뤄진 채로 사실은 결국 처음에야 뭐 추출의 기술을 관심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 로스팅에 관심이 있다 보고 결국 최종적인 공부는 결국 품종에 대한 그러니까 원물에 대한 공부가 되는 거죠.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스크림 만든다 그러면 공장에서 만드는 기계 설비 배합 다 있겠지만 결국은 원료를 이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좋은 원료를 확보하는 거 또는 낙목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커피도 결국은 원두가 중요하죠. 원두로부터 제대로 향미나 맛을 추출 못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원두를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품종도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배 지역 품종 그건 뭐 흔히 있던 자료니까 제가 특별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흥미로웠던 부분은 아라비카가 이게 자가 수분이죠. 타가 수분이 아니라 암술과 수술이 있는데 제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이쪽이 되면 자가 칠수로 되는 거죠. 근데 진화적으로는 생물학적이 복잡해질수록 유전자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건 원래의 목적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외부의 수술을 받아오고 나의 수술은 외부 꽃에 주고 이렇게 해서 유전자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복사기를 할 때 한 장을 복사를 했어요. 사본을 또 복사를 했어요. 그 사본을 복사했어요. 그럼 일어날 수 있는 결과가 조금씩 원본 손상이지 결코 좋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고등생명, 진행생명체 같은 경우는 그 유전자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는데 그걸 가능성으로 여는 방법이 뭐다? 비슷한 애하고 교환을 하면 나는 이쪽이 손상됐는데 이쪽은 얘쪽이 손상이 됐어. 둘이 유전자를 교환하면 손상이 두 개가 될 수도 있지만 손상이 우연히 얘는 이쪽 걸, 얘는 이쪽 걸 해가지고 손상이 없는 거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만나서 두 개만 쌓았으면 등가인데 이걸 여러 개, 그러니까 자식을 둘이 만나서 둘이 낳는 경우는 없고 많이 낳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그러다 보니 우연히 부모를 뛰어나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손상이 없는 유전자가 군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게 살아남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유전자 변이는 무조건 일어나는 거고 변이의 결과는 무조건 200대 1 정도 비율로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진화, 그러니까 어드밴스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진화라고 하는 게 뭐 나아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환경에 따라 적응을 한다는 뜻이겠죠. 환경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 뜻이죠. 그래서 계속 변이는 꾸준히 일어나는데 사실은 나빠집니다. 나빠지는 게 모든 동물이 그러니까 뭐 암수가 있어야 이게 뭐 번식이 되는 게 아니고 자웅동체도 많고 자웅동체도 서로 다른 애하고 이렇게 교환을 해요. 그래서 처녀생식, 자기 스스로 체세포 같이 증식하는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그 타가 수분을 통해서 해야지 다양성, 유전자가 유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자가 수분이 계속 일어난다면 이 품종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열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사실 큰 문제는 없는 게 우리가 이제 어차피 씨앗이란 종류가 있잖아요. 씨앗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그러니까 나무를 새로 했는데 199송이가 나쁜 쪽으로 하나는 괜찮아. 그러면 하나 가지고 또 번식시키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장점으로 작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균일성. 그게 섞으면 어떻게 발현될지 모르는데 잡다한 게 생기는데 나중에 키워본 다음에 도체를 시켜야 되는데 얘는 거의 비슷한 품질이 보장되니까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아라비카 종과 롭스터당의 대표적인 차이를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적으로 카페인 함량, 설탕 함량, 설탕이라는 게 당이 아니고 실제로 수크로스입니다. 씨앗에는 수크로스가 당 중에 제일 많습니다. 수크로스 함량인데 봅시다시피 품종별로 다르죠. 그래서 이게 식물에 나온 수치 이런 것들이 좀 공부하다 보면 짜증나는 게 자료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람이 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료마다 다른데 결국 사람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했으니까 한국인의 평균 체중이 얼마였고 모든 사람을 평균을 냈으니까 충분한 측정 개수가 있으니까 173점 얼마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거고 이 식물에서 수치를 말하려면 결국 레인지를 말하면 레인지는 외울 수가 없죠. 그래서 평균 가장 피크를 외워야 되는데 피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자료마다 다르다. 그러면서 자료를 찾다 보면 왜 숫자가 다르지?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감을 잡으셔야 되는 거죠. 레인지를. 그럴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커피 같은 경우는 확실히 카페인 같은 경우는 롭스타가 좋죠. 각성 기능으로 쓰려면 맛이 중요하지 하고 각성이 중요해 그러면 롭스타가 훨씬 더 유리할 텐데 우리는 카페인이 거꾸로 좀 줄이고 싶어 해서 디카페인 커피가 이긴 거죠. 현대인은 커피를 마셔도 너무 많이 마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몸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에 대해서 이렇게 버티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나이가 들수록 아이고 몸에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커피는 좋아하는데 카페인을 먹으면 오후에 먹으면 잠도 안 자고 못 자게 되고 그렇게 불편해서 못 먹게 되면서 디카페인 인기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카페인이 없는 품종을 활용해서 만들면 됐지. 근데 또 그러면 또 뭔가가 이제 축이 나서 디카페인 할 때도 그렇게 맛있는 커피가 쉽지 않고 아직도 규정적으로 잘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언젠가는 아예 그러니까 카페인을 하려니 차라리 향미는 좋고 카페인 함량은 훨씬 낮은 그런 품종이 개발된다면 꽤 인기 있겠죠. 커피의 재배 수학 이 측면에서 재미있는 것은 이게 기후가 그 따뜻한 지역인데 고지대 그렇게 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꽃 피고 꽃 피었으면 또 성숙에 가고 성숙에 가서 익어가는 과정. 우리는 항상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꽃 핀 다음에 단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데 커피 같은 경우는 꽃도 피면서 열매 맺으며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재밌을지 몰라도 이 생산 측면에서는 좋지 않겠죠. 수확을 갖다 하면 한꺼번에 잘 익은 것만 있으면 한꺼번에 쫙 따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면 익은 것만 골라서 따야지 한 번에 따면 꽃 다 손실이 많겠죠. 그래서 대량 생산하고 기계적으로 생산하려면 어찌됐거나 동조화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재배 측면에 봐서는 굉장히 불리한 게 이거죠.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고작 이만한 커피 체리가 열리는데 아니 수박만한 것도 몇 달이 몇십 개 시간이 안 걸리는데 과일 다 뭐 몇 개. 근데 이건 8개월, 10개월 걸려서 조그만한 씨앗이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르죠. 이 자료가 예사롭지 않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항상 기본적인 게 우리도 갓나이 태어났을 때는 수분이 거의 9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수분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어서 결국 그 노인이 됐을 때는 수분 함량이 한 5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생긴 것들은 다 물덩어리인 거죠. 물덩어리라서 크기를 만들고 드디어 속씨가 자라기 시작해서 채워지고 속 알맹이, 씨 안에 있는 알맹이가 충실하게 되면 익은 거죠. 그때 되면 겉에 있는 당류 이런 것들을 해서 향을 내고 달콤하게 만들어서 먹어가도록 유혹을 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게 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다. 이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은 커피의 속씨인데 속씨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과일 부분이 작죠. 근데 뭐 이게 과일이야 하겠지만은 예전에 과일들 계량종 이전에는 전부 다 수박도 이만하고 뭐 당근도 보면 이만하고 야생동 보면 난리도 아니죠. 인간이 꾸준히 개량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농산물, 가축 이건 자연의 산물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인간이 그 많은 노력을 통해서 개선해 놓은 그런 산물이죠. 그래서 속시다. 이게 이제 생물학적 분류에서는 이 단어가 쓰고 있고, 각 분야별로 전문 단어가 드러나니까 그만큼 발전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 실버스킨, 체프, 파치먼트, 이건 커피만에 쓰고 있는 용어고, 원래 생물학적으로는 이런 단어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커피의 재배에서 결국 이제 아라비카가 고지대에 자라고 롭스타는 저지대에 자라잖아요. 그러면 뭐 롭스타가 좋은 점이 고지대에 자라서. 근데 재배 고도에 대해서는 이게 뭐 특별하게 커피 현상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현상이 일교차가 큰 데가 향미가 좋습니다. 그 생각을 해볼 때 그러면 향미라는 게 뭔가 그러면 1차 대사산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지 몸에 필요한 게 아니라 2차 대사산물, 다른 목적으로 소량 만드는 물질인 거죠. 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향의 전구체가 많아야 되는데 전구체는 언제 많을까요? 그러니까 살아가기 위해서 일교차가 크면은 동상을 입지 말아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동상을 입지 말아야 되는 게. 동상을 얼지 않게 되려면 결국은 물에 녹아있는 성분이 많으면 빙점이 강화가 돼서 동상을 덜 입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월동, 일교차가 있는 거, 겨울을 버틸 수 있는 거. 너무 높으면 도저히 생장을 못 하겠죠. 너무 춥고 대사가 느리고 막 해가지고 생장을 못 할 거고 이게 좋은 조건이 되면은 성장하기 좋은 조건이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씨앗보다는 식물 자체가 자라는 데 많이 써버리죠. 그래서 포도 같은 경우도 포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나무만 굵게 자라고 잎만 무성하고 근데 다 써버리면 알맹이로 안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야, 물을 빨아당기는 데 필요한 줄기 그 다음에 전체를 덮고 있는 잎 광합성하는 쪽쪽 그게 다른 데 가지 않고 이게 열매에 가기를 그러면 식물이 인간을 위해서 굳이 그렇게 한 건 없잖아요. 근데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죠. 보통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나 죽어갈지 모르겠다. 나 끝나가나 보다. 그러면 차라리 번식, 자손이라도 남겨야지 하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접근이 다른 거죠. 처음에 이게 씨앗을 키울 때, 몸집을 키울 때, 열매를 맺게 할 때, 사시사철 꾸준히 물을 주고 날씨가 좋으면 결국 커피 나무만 자라지 꽃이 피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시즌이 왔을 때 꽃을 피게 되니까 그럴 때 대부분 보면은 일단은 이게 다음을 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건조해지고 그러니까 물을 좀 줄여주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다 식물을 좀 괴롭혀야 됩니다. 커피 재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요. 이 중에서 결국 향기 물질이 등장할 건데 이 중에서 감자치라는 부분만 좀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감자치 그러면은 이제 루안다 지역이 상당히 커피 자체는 이게 에티오피아, 케냐 이 지역이니까 좋은 지역이잖아요. 좋은 지역이고.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커피에 이런 벌레가 들어와서 커피 쓸 상처를 내면 체각 안에서 빈피라진, 2메톡시 3이소프로필 피라진인데 이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은 사실은 그 자체의 양은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역치가 매우 낮아요. 정말 작은 양으로도 느껴지는 거죠. 느껴지니까 얘가
이게 겉에서는 냄새가 안 나는데 이게 추출해 놓으면 우리가 또 추출하면 목 뒤로 놓은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특히 한국인은 민감한 편인데 그때 가서 느껴지니까 문제인 거죠. 미리 골라낼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골라내기가 쉽지 않다. 더군다나 내열성이 있다. 생두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로스팅을 하면 가열에 의해서 향이 약해 사라져야 되는데 이런 향기 물질 중에서 내열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내열성이 있어가지고 커피에도 똑같이 질소화합물인데 트리고넬린은 열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아미노산도 전환되고 약한데 카페인만 감량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조금 손상이 있는데 수분이 줄어들면서 전체 제품 중의 비율은 약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카페인은 내열성이 있기 때문에 로스팅을 해도 디카페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카페인이 열에 약하면은 카페인을 원한다 그러면 약배전을 하고 카페인을 줄이고 싶다면 강배전을 해도 될 텐데 배전도와 카페인 농도는 관계가 없고 품종과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감자치라는 물질 자체가 조금 만들어졌는데 우리 코에서 잘 느껴지는 강한 냄새 물질이고 이게 열에 항해서 가열한다고 사라지질 않고 또 더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냄새가 약간 흙냄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린 노트입니다. 풋내. 그러니까 우리 피라진 중에서 피망 냄새가 완전히 피라진 냄새거든요. 피라진 한 가지 물질 조금 들어있는 거에서 피망 냄새가 나고 이게 감자치가 아니라 사실은 생감자치죠. 생이라고 꼭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익은 감자의 느낌 아니고요. 익은 감자라도 커피하고 약간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베이킹이니까. 얘는 그 감자 껍질. 그러니까 생감자를 껍질을 벗겨서 흑감자 껍질에서 냄새를 유심히 맡아보면 거기에 흙냄새도 있고 그 냄새의 주성분이 이 빈피라진이어 가지고 유심히 맡아보시면 약간 칡냄새, 심지어 인삼 냄새이기도 합니다. 고농도로 되면. 한국인이 커피에서 인삼 냄새가 나네 그러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서양인이 인삼을 맡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삼 냄새가 결코 그렇게 한국인은 몸에 좋은 인삼이지 그러니까 이 냄새를 좋게 느끼고 이거 좋은데라고 느끼겠지만 서양인은 풋내 뭐 이렇게 느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리네디키트를 보면은 아로마키트 3번에 보면은 완두콩 냄새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석하면은 상쾌하고 그런 프레시한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근데 향기 물질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고량이 되면 이치가 되고 역겨운 냄새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치 그러면 제가 야 이미는 없다. 아니 미각이 5가지 뿐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 다 이치다. 네가 생각했을 때 이미라고 생각한 거 다 이치다. 이치라고 하는 것은 나쁜 냄새, 특별한 냄새 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은 그게 다 그 맥락에 안 맞거나 그러니까 인삼에서 인삼 냄새가 나면 좋잖아요. 안 나면 거꾸로 인삼 캔디라 그러면 냄새만 없애고 나서 인삼성분 다 넣어놓고 나도 인삼이라고 말하면 이게 무슨 인삼이야 그럴 거고 그때는 굉장히 인삼이 어떤 긍정적인 냄새가 되지만 이게 엉뚱한 데 들어있으면 특히 커피 같은 경우는 그 삶는다도 아니고 베이킹도 아니고 강배전인데 거기에 그린노트 계열이 난다? 더군다나 한 번에 이제 그 냄새를 알게 됐어요. 각인이란 거죠. 그래서 각인이 되면은 그 냄새량이 아무리 작아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기라는 게 얼마나, 후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런 지각에 의존하는 건지 그런 걸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도 이 감자치일 겁니다. 이건 직접 냄새 물질을 맡아보면 훨씬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뭐 직접 여기서 어떻게 냄새 물질 맡겨드릴 수가 없으니까 참 아쉽습니다.